정치대담 캠프 대 캠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선대위 공보단 부단장 그리고 이상일 국민의힘 대외협력위 부위원장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그럼 먼저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선대위 공보단 부단장이 주목한 것은 뭔지 강다한 앵커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강다한 앵커. 네, 오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캠프의 픽은 바로 인재 영입 후폭풍입니다.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에 합류한 일명 비니좌 노재승 씨의 5.18 관련 발언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노 위원장은 과거 5.18 민주화 운동 동영상을 SNS에 공유하면서 대한민국 성역화 1대장 특별법까지 제정해서 토론조차 막아버리는 그 운동. 뭘 감추고 싶길래 그런 걸까라고 적은 겁니다. 논란이 커지자 노 위원장은 지난 6일 5.18은 성역화하기보다 자유로운 토론과 평가를 통해 가치를 알리자는 의미라고 해명했는데요. 한편 민주당에선 기본사회위원회 공동위원장직을 맡았던 최백은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가 어제 SNS를 통해 선생 본연의 위치로 돌아가고자 한다며 위원장직을 사퇴했습니다. 최 교수는 앞서 조동현 서경대 교수와 이수정 경기대 교수 사진을 게시하며 비교하는 문구를 써서 부설에 오른 바 있는데요. 외부 박탈과 관련해 엄정한 검증 없이 화제성만 따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인재 영입 취지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한민수 부단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최백은 교수가 선대위에서 사퇴를 했는데 사퇴 배경이 사실 궁금하거든요. 혹시 통화하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통화하지는 않았고요. 저도 궁금해서 좀 알아는 봤는데 일단은 본인 밝힌 입장 그대로 그냥 받아들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제 조동현 교수하고 이수정 교수 비교하는 사진 때문에 뭐 이렇게 비판 여론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부담 느끼신 거 아니냐 했는데 이미 뭐 조동현 교수는 직을 내려놓은 지 며칠 됐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아까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이제 선생 본연의 위치로 가겠다. 이제 최 교수님이 건국대 교수기 때문에 그걸로 가겠다는 걸 하셨고 또 이제 억측들이 좀 나오니까 오늘 또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미 본인이 맡았던 일에 대해서는 기본사위원회 기본 틀이 됐다. 그리고 이게 혼자 하시는 게 아니고 공동위원장이기 때문에 본인이 나가셔도 큰 문제가 없다. 그리고 혹시라도 오해하시는 것처럼 뭐 그런 논란이나 아니면 또 우리 선대위 내에서 뭐 어떤 그런 것 때문에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정확히 밝혔어요. 이제 2기 촛불 정부를 만드는데 본인은 이제 본인의 위치에 가서 역할을 하겠다. 그랬으니까 최 교수님께서 밝힌 입장을 그냥 그대로 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당내 입장 역시도 최백은 교수가 밝힌 입장 그대로 수용한다? 본인의 입장을 수용한다? 예, 존중하는 걸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일 부위원장님께서는 이번 사퇴를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글쎄, 민주당 사정이라 제가 언론을 통해서만 보고 있는데 민주당의 설명 또 최 교수의 이야기 이런 납득이 가는 측면이 있다. 물론 그분이 민주당의 영입 1호 공동선대위원장, 상임선대위원장이죠. 조동현 교수와 국민의힘의 선대위원장 이수정 교수 사진을 이렇게 둘 다 올려놓고 차이는 하면서 좀 이렇게 비교하는 거 그런 것들이 좀 비판을 많이 받았던 거 본인도 의식을 좀 했지 않았을까 싶고 이 최백은 교수라는 분이 소위 기본소득 전도사시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재명 후보가 제일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소위 기본 시리즈인데 기본소득도 많이 국민들께 이야기를 했고 근데 최근 들어서 이재명 후보가 물론 다 처리한 건 아니지만 기본소득도 국민이 뭐 반대를 한다면 국민 여론이 이 수용을 하지 않는다면 철회할 수도 있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도 하시고 있어서 최백은 교수는 그 전도사 입장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그런 말씀에 조금 뭐 실망을 했을지도 모른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네. 네. 그러면 한 부단장님, 노재승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이 5월에 쓴던 것 같은데 과거 발언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어떻게 좀 읽으셨어요? 오늘 저도 기사도 많이 보고 이미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막말 어록해서 돌아다니는 글들도 많고 비판적인 언론
보도도 많이 봤습니다. 근데 저는 일단 이 5.18 광주 민주화운동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님이나 아니면 특히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 왜 빨리 오늘 바로 좀 어떻게 한 조치가 없을까 좀 의아합니다. 왜냐하면 김종인 위원장이 당 대표를 하실 때 그 광주에 가서 무릎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노구를 이끌고 그때 솔직히 많은 분들이 좀 감동했다. 아니면 진정성이 느껴진다는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광주 민주화 무역 가가지고 그랬던 국민의힘인데 이게 보면은 이분이 어떠한 필요성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은 역사적, 법적, 정치적으로 이미 끝난 사안입니다. 이건 광주 민주화 운동이고 광주 시민들은 폭동이 아니라는 게 이미 명확해진 사건이에요. 아니 사안입니다. 이거를 규정하고 민주화 운동으로 만든 분이 지금 국민의힘이 역대 배출한 대통령이라고 하는 김영삼 전 대통령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폭동이라고 하는 동영상을 공유를 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대한민국 성역화 1대장 이 표현은 뭐겠습니까? 좀 좋지 않은 뉘앙스가 담겨 있죠. 그러면 예. 오늘 아침 그 국민의힘 선대위에서 노재승 그 위원장이 기자들에게 해명을 한 것은 과거 일반 사인이었을 때 적은 개인적 소회를 적은 것이고 앞으로 말과 행동에 무게감을 느끼고 선대위원장에 걸맞게 더 엄중하게 그리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개인의 사생활 10년 전의 사생활로도 선대위원장이라는 거대 정당의 일당에 그래서 이제 사퇴를 하는 그런 시기도 지금 이름도 있었지 않습니까? 노재승 위원장도 그냥 본인은 그렇게 해명을 하지만 지금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이 선대위에 또 가장 중요한 위원장 직책을 맡았고요. 또 보니까 저도 해명한 내용의 기사를 보니 그러면서 이 유공자들의 명단을 현판으로 공개하자 이런 식의 말씀을 또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는 광주 민주화 운동을 폄훼하는 쪽에서 그게 무슨 의미가 담겨 있겠습니까? 그 유공자 중에 그렇지 않은 분이 있다고 계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직 의원들이나 공격하셨잖아요. 알겠습니다. 그 의도가 숨겨져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저는 김종인 위원장이나 아니면 윤석열 후보 측에서 윤석열 후보는 또 옛날에 그 전두환 찬양 발언 때문에 사과도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진정성을 보여주시려면은 지금이라도 빨리 이분은 이렇게 거취를 결정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 민주당에서는 안 그래도 지금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 윤 후보가 당선되고 첫 행보였죠. 광주에 가서 이제 사과를 한 것, 그것 자체의 진정성을 좀 의심받을 수 있다라고까지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전두환 찬양이라는 표현은 저는 동의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고자 했던 취지는 전문가들 제대로 발탁을 해서 그분들에게 충분한 역할을 맡기는 그런 위임 정치를 하겠다는 이야기였죠. 그런데 어찌됐든 경위야 어찌됐든 발언의 부적절성을 인정을 하고 사과를 했고 또 광주에 가서도 진솔한 사과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언론을 통해서 다 알려져 있고요. 그런 마당에 지금 노재승 씨가 이 젊은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임명이 됐는데 이분이 이제 과거에 개인적으로 한 내용은 저는 사실은 잘 납득이 안 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어요. 네. 그런데 이 앞으로 조심하겠다 이제 이런 말씀인데 글쎄 저는 특히 이 5.18과 관련해서 이분이 이야기하고자 했던 건 제 짐작인데 그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만들었던 그 5.18의 민주화 운동의 그 역사적 의의를 인정하는 그 특별법이 아니고 여당이 추진했던 그 특별법, 이제 소위 뭐 역사의 꼭 특별법 이런 것들이죠. 그거와 관련해서 어떤 역사적 사건, 충분히 그 의의가 우리 국민들을 통해서 확인이 됐어도 역사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운 어떤 토론 이런 거, 의견 개진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차원에서 쓴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올려놓은 영상 내용도 사실은 제가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고요. 그래서
본인이 좀 더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고 사과할 거는 사과를 하고 사실은 제가 지금 이 선대위가 국민의힘은 지금 구성 중에 있어서 네. 아직 조금 좀 어수선한 측면도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선대위 차원에서 진지하게 좀 검토를 해서 조기에 해결하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좋겠다는 게 제 개인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좀 어떻게 좀 진행이 될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럼 이번에는 그 이상일 국민의힘 대외협력위 부위원장께서 주목한 것은 뭔지 강다한 앵커가 마찬가지로 소개를 하겠습니다. 강다한 앵커. 네, 오늘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캠프의 픽은 바로 살리는 선대위입니다. 어제 출범식을 시작으로 닻을 올린 국민의힘 선대위의 이름이 살리는 선대위로 정해졌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참석한 선대위 회의를 처음 주재하고 대선까지 앞으로 사용할 선대위의 명칭도 처음 공개했는데요. 희망, 정의, 국민, 나라 살리는 선대위를 정체성이자 목표로 내세운 겁니다. 어제 출범식에서 이른바 불협화음 연설로 박수 세례를 받은 고등학교 3학년 김민규 군의 칭찬이 이어졌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젊은 세대가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선대위를 구성하는 게 저희의 목적이라며 민주당을 향해 따라올 테면 따라와 봐라며 자신감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에선 이 대표의 발언을 향해 생각이 짧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살리는 선대위로 명명된 국민의힘 선대위가 앞으로 국민의 경제를 살리고 국민의 길을 살리는 공약들을 얼마나 또 제대로 만들어 나갈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상일 부위원장님께 네.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희망, 정의, 국민, 나라를 살리는 선대위 여러 가지를 좀 들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좀 방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는 다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지금 고달프냐.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에 걸었던 기대가 지금 계속 무너지는 과정에 있었다고 정권 교체를 원하는 국민들은 생각한다고 봅니다. 특히 젊은 세대, 일자리가 지금 심각하죠. 일자리에 대한 어떤 희망도 상실되어 있고 내 집 한 칸 마련하기 위한 어떤 희망도 지금 꿈꾸지 어렵게 됐어요. 이런 상황. 그다음에 지금 민생도 워낙이 힘들어져서 국민들이 지금 살기 어렵고 나라의 국격도 추락을 하고 있고 경쟁력도 지금 많이 잃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집약을 해서 희망, 정의, 국민, 나라를 살리는 선대위. 특히 정의의 경우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윤미향 의원의 문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문제 뭐 등등을 통해서 문재인 정부가 내걸었던 공정과 정의가 이게 가짜라는 걸 많은 국민들이 지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된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자 이런 취지에서 이제 이런 살리는 선대위를 내걸었는데요. 아마 정권 교체를 원하시는 국민들이 여론조사를 통해서 보면 정권 유지를 원하는 국민들보다 훨씬 많단 말이죠. 그분들이 바라는 어떤 키워드를 이렇게 가장 잘 담아낸 그런 선대위가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민수 부단장께서는 그 살리는 선대위라는 키워드를 어떻게 좀 들으셨어요? 저희 상대당이고 저걸 얼마나 고민해서 만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전 이름 자체에 대한 뭐 그런 시비거리랄지 비판 그런 건 하고 싶은 생각이 없고요. 근데 살리는 선대위인데 저는 이 선대위가 좀 불안합니다. 좀 자기들이 볼 때는. 왜냐하면 오늘 좀 제가 유심히 본 수많은 기사 중에 좀 유심히 본 기사 하나가 있어요. 그 함익병 씨라고 좀 불과 얼마 전에 이제 국민의힘에 영입돼 가지고 공동 선대위원장 맡았다가 7시간 만에 철회됐잖아요. 근데 오늘 유력 매체 중에 한 곳에서 CBS 노컷 뉴스가 이분을 추천한 분이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이다. 전 이 기사를 보면서 물론 이분이 독재 옹호 발언이랄지 여성 차별 발언이 부적절한 발언을 했기 때문에 7시간 만에 바로 처리되지 않았습니까? 이분의 부적절한 부분을 이렇게 김종인 위원장이 추천을 했다는 것 자체도 놀랍지만은 이 선대위가 발족하고 지금 살리는 선대위 떴는데
선대위원장, 총괄, 원톱이라고 하는 선대위원장이 추천했다는 얘기를 누군가를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언론에다가. 그래서 이게 이른바 우리 앵커께서도 아시는 윤핵관, 윤석열 후보 측 핵심 관계자. 뭐 저는 뭐 그건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그 언론이 쓴 거니까. 이 언론에서도 확인됐다까지 썼고 국민의힘 선대위나 어디 쪽에서도 이 기사를 부인하는 내용을 아직까지 못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출범하고 바로 다음 날 이렇게 총괄 선대위원장이 했다는 어찌 보면 이게 되게 흠결이 될 수 있는 내용인데 이게 흘러나왔다는 게 살리는 선대위 출발이 매끄럽지 않아 보이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하시는 예. 말씀? 예. 그러니까 뭐 선대위를 꾸려지는 과정에서 민주당도 여러 가지 검증의 실패로 영입 인사에 대한 문제를 노정을 했고 지금 국민의힘도 지금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보다 이제 양당이 검증을 철저히 해야 되고 그거는 이제 선대위 뭐 구성 과정에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국민의힘이 선대위 이름을 이렇게 지은 것은 뭐 제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많은 실망을 느낀 국민들이 원하는 걸 담아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선대위에서 이 희망과 정의 그리고 국민과 나라를 위한 보다 구체적인 이제 여러 가지 비전과 정책을 지금 내놓을 겁니다. 그걸 통해서 국민의 소위 판단을 이제 얻고자 하는 거죠. 오늘 벌써 1탄으로 나왔죠.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맡고 있는 정책총괄본부. 공약 지금 나왔더라고요. 백신 부작용에 대해서 이거는 국가가 책임져야 되겠다. 지금 백신 부작용 때문에 생명을 잃고 굉장히 중증 환자가 되신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인과관계가 뭐 확인이 안 된다면서 이 보호에 지금 사각지대에 처해 있거든요. 저도 많은 분들을 이렇게 만났는데 이런 것들을 국가가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 이제 이런 것들을 하루에 적어도 하나의 공약을 계속 제시해 나가겠다는 거죠. 앞으로 이제 이재명 후보 쪽도 공약을 내놓겠지만 이렇게 공약을 제시하면서 어느 쪽의 공약이 정책 경쟁. 국민의 네. 더 좋은 알겠습니다. 이 판단을 받을 수 있는지 서로 노력을 해야 되겠죠. 좋은 말씀 우리 의원님이 하셔가지고 네.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 이제 이재명 후보는 이미 1호 공약 디지털 대전환 그리고 우리 선대위 이름은 대한민국 대전환 선대위입니다. 그래서 지금 선대위 구성도 다시 했고 그리고 작은 공약을 이미 22개를 내놨고요. 매일 정책 응보를 하고 계신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 기사가 좀 눈에 들어왔는데 김종인 위원장이 선대위 아침 회의에 들어오자 김명준 위원장이 고개를 숙이면서 인사를 했다. 그리고 기자들이 이제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에서 김종인 위원장이 김병준 위원장을 그 사람이라고 칭하고 이런 부분들이 약간은 지지자들이나 아니면 국민들이 보기에는 조금은 불안한 요소로 비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예, 뭐 저도 기자 출신이라 기자들은 이제 그런 표현을 이렇게 딱 집어서 글도 쓰고 하는데 이 김종인 위원장의 특유의 합법에서 오는 측면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미 김병준 공동상임 선대위원장이죠. 이분은 선대위의 원톱은 선대위를 최종 지휘하는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분은 김종인 위원장이라는 사실을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와 함께 김종인 위원장 찾아가서 또 많은 이야기도 나눴고 김종인 위원장이 하실 수 있는 일과 관련해서 충분히 상임선대위원장으로서 뒷받침할 땐 또 하고 또 본인이 하실 수 있는 역할은 또 충분히 하실 수 그럼요. 있다. 이걸 가지고 이제 뭐 긴장 관계를 이야기하는 언론 보도가 많긴 하지만 앞으로 보시면 알 것 같다. 뭐 그렇게 크게 갈등이나 충돌이 벌어질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네. 김한길 새시대 준비위원장이 어제 중앙선대위 출범식에도 네네. 안 오셨고 오늘 네. 선대위 첫 회의도 참석을 네네. 안 하셨단 말이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새시대 준비위원회는 이 김종인 위원장을 원톱으로 하는 이 선대위 산하에 있는 기구가 아닙니다. 민주당 정부에 실망을 해가지고 같은 진영에 있다가 오늘 무소속으로 있던 이용호 의원이 원래 정당 시작은 민주당에서 했거든요. 이용호 의원 전라북도 남원 그렇죠. 순창 임실인데
이분이 지금 오늘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고 윤석열 후보 선대위의 공동 선대위원장이 됐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민주당에서 바른 말을 하다가 결국은 공천받지 못하고 민주당을 나온 금태섭 전 의원도 지금 국민의힘에 이제 그 선대위에 몸을 담았는데 이제 이런 일들을 뭐 저희 선대위에서도 하지만 김한길 대표가 있는 새시대 준비위원회에서도 할 거거든요. 근데 그 준비 작업을 지금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모습을 안 나타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 할 말이 이용호 많습니다. 지금 의원이 할 이원 얘기가 의원의 영입이 사실 예.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뼈아프게 느껴질 것 이용호는요. 같아요. 예. 근데 이용호는 뭐 저도 개인적으로 아는데요. 그 남원인 것도 맞고요. 근데 이분이 지금의 민주당과는 거리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 있었던 새천년 민주당으로 당시 출마를 한 적이 있었고요. 지금 재선 의원인데 한 번은 국민의당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아니고요. 국민의당으로 나왔고 두 안철수 번째 대표 예 맞습니다. 안철수 대표 하시는 두 번째는 무소속으로 또 출마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의 민주당과는 다른 결의 정치를 해오셨고 그 다음에 이분이 뭐 또 지역에 여러 가지 민주당 입당을 하려다가 이 지역 내에 좀 복잡한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당을 못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좀 전에 이제 우리 의원님도 쭉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좀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저 살리는 선대위가 앞으로 계속 살아가려면 여러 가지 해결할 일이 많을 것 같아요. 보니까 김한길 위원장님 계속 안 나오시죠? 지금 김병준 위원장하고도 잘 안 맞는 거가 보이잖아요. 그리고 좀 유심히 보는 게 지금 김종인 위원장이 직할 부대를 만들고 있더라고요. 본인의 가까우신 분들, 임태희 전 이명박 대통령 때 비서실장, 총괄 상황본부장, 좀 전에 얘기하셨던 금태섭 전 의원, 모두 정태근 전 의원, 본인과 가까운 분을 쭉 만들어 놓고 네. 이렇게 되면 그쪽을 통해서 모든 선거운동을 지휘하려고 알겠습니다. 이제 하니까 그럼 마무리할 갈등이 시간이 나올 것 됐어요. 같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부분들은 또 다음에 또 키워드로 잡아가지고 그때 네.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캠프 대 캠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